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이 시간은 세계적인 부자들의 자녀교육 방법을 통해서 우리 아이를 부자로 키우는 경제금융교육팁을 찾아드리는 부자들의 자녀교육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상건 미래에셋 투자연금센터 전무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예.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자녀 경제교육법. 우리가 해봤습니다. 대통령은 두 번째 아닌가요? 지난번에 클린턴 부부 한번 했었고, 예, 클린턴 부부 했었죠. 그다음에 네. 이제 오바마. 예, 오바마. 저는 맨날 오마하. 되게 실수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 맨날 헷갈려요 이거. 예, 오바마입니다. 오바마. 오바마 부부가 예. 어떻게 자녀 교육을 했는지. 예, 대통령을 왜 자꾸 부자들의 그쵸. 자녀교육을 자르냐? 그렇게 생각하실 분 있는데 대통령 하고 나니까 다 부자가 됐어요. 미국 대통령은. 그래가지고 한번 다뤄보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너무 부자로 퇴임하게 되면은 의심하고 안 좋게 되는데 미국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 퇴임하고 난 후에 돈을 좀 벌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길들이 생기는데 그것부터 일단 알아보죠. 뭐 그러면 일단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 1월달에 취임했을 때 부부의 재산이 130만 달러에서 한 15억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이미 대통령 됐을 때 미국 기준으로는 백만장자였습니다. 근데 이게 아주 부자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부인도 뭐 훌륭한 그 인류 로펌의 변호사였으니까 많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 기준으로서는 일단 이것도 부자인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백만장자 330만 명 있었대요, 미국에. 재산 10억 이상인 사람인 거죠.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전체 인구 3억 명의 한 1%. 미국도 재산 10억 이상이 많지 않네요. 그래서 부자였는데 뭐 물론 우리가 다뤘던 엄청난 큰 부자들하고 비교하면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맨날 우리가 조 단위로 놀다 보니까 한 재산 10억 그러면 돈 같지가 않아. 근데 최근에 그럼 재산이 얼마로 불었냐? 7천만 달러. 830억 원. 지금은 꽤 많아 보이죠? 830억이면 뭐 엄청 많은 거죠. 일부 언론에서 뭐 1억 달러가 넘는다. 1억 뭐 이런 달러면은 한 1,200억, 1,000억 그런 보도도 있는데 한 요 정도 된다 그래요. 근데 이 대통령 연봉이 미국이 40만 달러예요. 40만 달러 한 그리고 5억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퇴임한 다음에 연금으로 연간 한 20만 달러 정도 받습니다. 근데 이 돈 가지고 도저히 이런 재산이 거의 1,000억 가까운 돈이 못 모았을 것 같은데 무슨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다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벌었나요? 재밌는 게 이 두 부부는 컨텐츠 크리에이터로 변신을 했어요. 좀 보도가 됐죠. 뭐 예전에 그 클린턴 부부는 뭐 책 쓰기 강연 뭐 이런 정도 했었는데 최단 만들어서 이분들은 넷플릭스 프로그램 제작자로 변신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됐다. 신세대 대통령 부부의 돈 벌기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컨텐츠 크리에이터 넷플릭스면은 뭐 영상을 제작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퇴임 2017년 했는데 그러고 나서 2018년에 영상 콘텐츠 제작사 하이어 그라운드 뭐 이런 걸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넷플릭스 다들 아시죠?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랑 계약을 해가지고 넷플릭스의 제작자로 변신한 겁니다. 그래서 뭐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또 아동 프로그램도 제작하고. 뭐 어떤 다큐를 만들었나요? 예컨대 지금 첫 다큐멘터리가 미국에 진출한 중국 공장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미국 공장 뭐 이런 걸 했는데 이게 2020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장편 다큐멘터리 상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또 미셸 오바마의 자서전 비커밍이라고 있죠? 유명한 책이죠. 이제 출간했는데 이거의 북투어를 따라다니면서 또 찍은 미국이란 나라가 책을 내면 전국 주요 도시를 돌면서 유명 저자들에게 이걸 또 북투어를 다큐멘터리로 만들어가지고 이걸 또 방영을 했고요. 그냥 진짜 책 한번 쓰고 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돈을 버네요. 또 2021년 3월에는 미셸이 이제 인형들하고 같이 나와가지고 세계 음식하고 요리법 이런 걸 소개하는 와플과 모찌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넷플릭스에서 방영하기도 했습니다. 계약금이 도대체 얼마래요? 도대체 이게 정확히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지금 추정하기는 한 4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콘텐츠를 공급하는 거예요. 전 세계 자기들의 어떻게 대상으로 브랜드, 개인 브랜드, 유명한 개인 브랜드를 활용해서 계속 콘텐츠를 주는 거죠. 콘텐츠화 시켜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바마 부는 이제 그 스포티파이 그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여기랑도 계약했어요. 그래가지고 미셸 오바마 팟캐스트 방송도 지금 내보내고 있고 또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 록 가수 브루스 스프링스탄 하고
이 공동을 팟캐스트를 제작해서 내보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브루스 스프링스턴이 잘 아시는 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그 미국의 네. 그 근로자들을 상징하는 락 밴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미지도 잘 절묘하게 잘 맞춘 것 같아. 계속 정치적인 활동도 하고 있다고 어떻게 보면 됩니다. 물론 이제 자서전 출간을 해서도 상당한 돈을 벌었어요. 2017년에 이제 오바마 부부가 이제 자서전 출간한다고 선인세 받은 것만 해서 알려진 게 지금 6천만 달러. 우리 방 박사님도 책 여러 권 쓰셨죠. 저는 이렇게 선인세 얼마 정도 받으셨나요? 선인세는 없고요. 인세를 좀 받는데 이렇게까지는 안 되지요. 아 그렇구나. 많이 안 팔렸습니다. 베스트셀러가 안 돼가지고요. 또 이제 강연료도 그때 그렇죠, 전에 말씀드렸듯이 클린턴 부부도 상당히 강연료 많이 받았다 그러는데 오바마 대통령도 한 번 강연할 때마다 한 40만 달러씩 이렇게 받는다고 합니다. 부인도 미셸도 되게 유명해요. 그렇죠. 부인 미셸 오바마도 단독 강연료가 한 20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이제 부부로서 이제 백악관 들어왔던 아들이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는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참 미국적인 것 같아 이게. 좀 철저한 자본주의 국가의 어떤 현상. 우리는 이제 유교적인 그런 질서들이 아직도 남아 있다 보니까 대통령이 막 이렇게 돈 많이 벌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뭐 이게 벌어가지고 또 자선 사업에도 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남은 건 한 7천만 달러의 재산이 있다 이런 겁니다. 뭐 지금 알려진 것만 해도 넷플릭스가 4천만 달러, 뭐 저기 그 자서전계 6천만 달러면 1억 달러가 넘는데 또 많이 좀 사용을 했죠. 저는 이제 그 궁금한 게 뭐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 버락 오바마가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잖아요. 사실 이게 어찌 보면은 오바마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는 것 자체가 미국 현대사의 커다란 상징적인 사건과 같은 건데 이 사람 자체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많이 좀 얘기도 많이 했었지만 그분부터 좀 얘기를 하면서 좀 현재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짧게 뭐 정리를 해본다면 이 하와이에서 일단 태어났죠. 뭐 출생지를 가지고 막 여러 가지 논란도 벌이고 있지만 하여튼간에 하와이에서 케냐 출신 유학생과 이제 어머니가 만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태어납니다. 근데 어머니는 이제 케냐 출신 그 유학생 그 아버지는 이제 다시 케냐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호르몬이 아야에서 이제 크게 됐고 또 어머니는 다시 재혼을 했습니다. 근데 재혼할 때도 또 인도네시아 출신 유학생하고 재혼을 했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가서 오바마가 어릴 때 6살부터 10살까지 또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와이 돌아와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밑에 외가에서 이제 자라죠. 흔히 얘기하는 이제 격대 교육을 받은 거네요. 이거. 유명한 게 격대 교육이라고 하죠. 근데 이 두 분은 이제 캔자스 출신이에요. 미국의 전통적인 저기 중부 그 시골 도시의 그런 분위기를 가진 분들이 이제 키운 거예요. 그리고 또 대학은 또 LA로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옥시덴탈 칼리지에서 공부를 했고 컬럼비아 대학 거쳐가지고 시민단체에서 좀 일하다가 결국 하버드 로스쿨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하버드 로스쿨 들어갈 때부터 이미 오바마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시민운동가로서요. 시민운동가로서도 유명하고 워낙 똑똑한 사람이 하버드 로스쿨에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 하버드 로스쿨 나서 유명해진 게 아니라 원래 저기 똑똑한 애가 우리 대학에 왔어 이거네요. 우리 하버드 로스쿨 왔다 그래서 유명해지고 하버드 로스쿨에 하버드 리뷰라고 저기 학술지가 있죠. 거기 편집장이 되면서 뉴욕타임스에 소개까지 됐습니다. 당시에 엄청나게 어릴 때부터 되게 똑똑하다 이렇게 해서 유명하게 된 분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했냐면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미셸 오바마 부인이 시카고 로펌에서 저기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로펌에 이 사람이 인턴으로 온다고 엄청나게 소문이 났던 엄청난 사람이 온다고 그런 정도로 저 정말 몰랐던 내용이에요. 유명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시카고에 이제 저기 정착을 하고 미셸 오바마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시카고대 로스쿨 교수를 하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일리노이주 시카고가 이제 일리노이주에 있으니까 일리노이주 상원의원 그다음에 미국 상원의원 거쳐가지고 미국 대통령까지. 이 어린 시절은 상당히 이제 이 변화무쌍한 삶을 살았는데 어느 시점부터는 정말 탄탄대로를 밟은 사람이고 그 미셸 오바마는 흑인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미국 중산층 가정을 상징하는 정도 수준의 집안이라고 그러는데 미셸 오바마가 사실은 굉장히 역대 미국의
그 퍼스트 레이디 중에 굉장히 인기 있는 퍼스트 레이디 미셸 오바마도 뭐 한 명이었죠. 나름 그죠? 유명한 분이죠. 이제 예. 시카고 토박인데 예. 살았던 이제 고향은 사우스 사이드라고 해서 흑인들이 주로 모여 사는 동네인데 옛날에는 이제 흑인 백인 섞어 사는 중산층 동네였는데 백인들이 다 떠나고 좀 못 사는 동네다. 뭐 이렇게 좀 알려져 있긴 그렇구나. 하대요. 예. 근데 아버지 일단 그 시카고 정수장에서 기술자로 일했고 어머니는 비서로 일하다가 이제 가정주부가 됐던 예. 그런 그냥 일반적인 가정 출신인데 재미있는 이제 오빠가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미셸 오바마 오빠가 크레이드 로빈슨이라고 해서 상당히 유명한 농구 선수입니다. 그래서 그때 막 저 대학 들어갈 때 곳곳에서 이제 막 그 스카우트 제의가 왔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가 공부가 중요하다 그래서 어딜 갔냐면 프린스턴 대를 갔어요. 공부도 좀 잘했대요. 그래서 농구 선수면서 공부도 좀 잘해가지고 이런 사람은 부러워. 농구만으로 간 게 아니라 프린스턴대에 또 물론 농구 선수로 이제 들어가긴 했지만 프린스턴 대까지 들어갔습니다. 아마 장학금 받고 갔을 거예요. 그래서 되게 유명한 농구 선수고요. 근데 이제 미셸은 오빠가 이제 프린스턴대 가니까 자기도 거기 가고 싶다 해가지고 거기 지원해서 프린스턴대 나오고 그리고 하버드 로스쿨 나오게 됩니다. 시카고 로스쿨이 아니구나. 네, 하버드 로스쿨 나왔습니다. 하버드 로스쿨 출신이에요. 저는 그 오바마랑 그 미셸이랑은 같은 시카고 로스쿨인 줄 알았어요. 선후배 사이인지. 그게 아니라 하버드 로스쿨 선후배 사이입니다. 하버드 로스쿨. 그 미셸이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오바마가 나오고. 그래서 결국 미셸은 이제 시카고 자기 고향인 시카고에 돌아와서 유명 로펌 시필리앤 오스턴에서 이제 변호사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변호사와 인턴의 관계로 이제 처음 만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CC네 사내 결혼. 일종의. 그래서 하여튼 이런 배경들을 안다면 이 두 분은 어느 정도 중산층, 미국의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좀 자랐다. 공부 잘해가지고 다시 성공한 거잖아요. 똑똑 그 중산층의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교육을 받고 해가지고 사실 이렇게 리더가 된 케이스인 거죠. 전혀. 그런 케이스인데 그럼 애들은 도대체 어떻게 경제 교육을 했을까? 이런 게 이제 궁금하잖아요. 이런 배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어떻게 경제 교육을 할까? 이게 궁금해서 사실 그것 때문에 사실 준비한 겁니다. 이 오바마 부부의 이 자녀 경제 교육법은 2008년에 이제 대선 기간 중에 피플지에 인터뷰를 하면서 한번 크게 소개가 된 적이 있어요. 당시 이제 오바마는 대통령 선거 운동을 하던 상원 의원이었고 이제 저희 미셸은 당시 시카고 대학에서 운영하는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딸이 둘 있죠. 딸 둘이 있었는데 이제 물어봤겠죠. 당시 이제 딸이 이제 첫째가 말리아가 10살, 사시아가 7살 해서 되게 어린 나이니까 이제 기자가 도대체 뭐 용돈 교육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녀들한테 용돈 얼마 줍니까? 그랬더니 오바마가 얘기하는데 해야 할 집안일을 하면은 일주일에 $1의 용돈을 준다. 아니, 중요한 건 이제 할 일을 해야지 좋다는 거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준 게 아니라 그리고 자기가 이제 집에서 멀리 이제 이게 그 상원 의원이니까 워싱턴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용돈을 잘 까먹고 뭐 이럴 때도 자기 아이는 뭐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있었다. 그래서 미안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기자가 도대체 무슨 집안일을 하냐 애들은 그랬더니 식탁을 차리고 접시를 닦게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할 일을 하면 이제 용돈을 주는 식으로 이렇게 교육을 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가 이제 해야 될 일이 이제 그 3층이 이제 아이들 방이 있었는데 3층을 치우는 건 아이들 몫이었다. 이렇게 또 미셸이 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 되게 선거운동 중에 되게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좀 아이들이 뭘 해야 되고 그거에 맞춰서 용돈도 주고 뭐 이랬던 거를 이제 이걸로 알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자기 대통령이 전에 그렇게 하더라도 대통령 딱 가면은 그 백악관의 화이트하우스에는 다 일하시는 그 분들 다 집사라고 하죠. 집사들이 쫙 많이 있죠. 집사들이 많지. 우리 영화 보면은 쫙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방도 다 치우고 다 이렇게 아이들도 딱 수행해주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오바마 부부가 이거 다 아이들한테 또 그런 걸 스스로 일을 하겠다 해서 당시 그 신문에서도 언론에서도 되게 신기해가지고 보도도 많이 했어요. 백악관에 들어가는데 말리아와 샤시아가 이제 스스로 친구를 정리하라고 했고요. 가지고 놀던 장난감도 스스로 치워야 됐고 강아지를 이제 산책시키고 강아지의
변을 관리하는 게 또 아이들 책임이었다고 합니다. 이 반려동물 키우면 네. 제일 귀찮은 게 변이에요. 네. 그 저기 반려동물 키울 때 가장 이 엄마 아빠들이 힘든 게 그 뒤치다거리는 다 엄마가 엄마 아빠가 해줘야 된다는 게 아이들 때문에 사줬는데 결국은 자기가 하겠다고 그랬는데 거의 아이들이 안 하죠. 안 하는 아이들이 많죠. 근데 그거를 이제 아이들 몫으로 딱 백악관에서도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미셸이 ABC 뉴스랑 인터뷰할 때 백악관 직원들한테 내 침대는 정리해도 되지만 아이들 침대는 손을 대지 말라.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은 스스로 일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이런 철학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 이 아이들은 오후 8시가 되면 다 잠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규칙이 너무 있었대요. 일찍 잔다. 너무 일찍 잔다. 또 스스로 알람 시계 맞춰야 됐고 깨워주는 사람도 없었고 뭐 이런 식으로 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 키우시면 다 아시겠지만 제일 힘든 게 게임하고 TV 보는 시간이에요. 이거 갖고 이제 엄마들이 아이들이랑 이 충돌을 넘어서서 심지어 전쟁까지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집안은 어떻게 했나요? 미셸 오바마 살짝 무서운 스타일일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무서워. 굉장히 이게 세 보여요. 센 엄마. TV 보는 시간을 제한했다고 하고요. 대신에 이제 채널은 마음대로 보게 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뭐 이런 책임감 키워주고 뭐 용돈 교육의 덕분인지 모르겠는데 말리아는 하버드대 진학을 했고요. 사샤는 시카고대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미셸은 이렇게 한 번 정한 규칙은 아이들이 좀 지키게 하는 거 이건 자기가 엄마한테 배운 거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떻게 엄마한테 배웠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메리언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미셸 오바마 팟캐스트를 지금 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나와서 이제 미셸 어떻게 가르쳤는지 좀 얘기를 또 했어요. 온 가족이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되는 다른 거죠. 아침에 이제 알람 시계가 울리면 이제 보통 이제 엄마가 막 왜 안 일어나냐고 깨울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머니 메리언은 미셸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침대에 더 누워 있어도 된다. 나는 이미 배운 만큼 배웠다. 뭔 얘기냐면 나는 이제 내가 저기 배우려고 급한 게 없으니까 너희들 그냥 있어도 된다. 너희들 책임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정말 냉정한 거네요. 어찌 보면. 그래서 뭐 미셸은 이제 그 팟캐스트에서 얘기한 거지만 나는 어머니가 학교에 가라고 해서 학교에 간 게 아니라 어머니가 배우는 것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 그래가지고 학교를 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저희 아이가 생각나네요. 학교를 왜 가야 돼? 이렇게. 좀 흑인 좀 중산층 가정이지만 되게 뭐 지킬 건 되게 엄격하게 이렇게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또 저녁을 같이 먹는 게 미셸 가족의 원칙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오바마 가족도 이 항상 저녁 같이 먹는 걸 원칙으로 했대. 근데 그 상원 의원 때는 이제 워싱턴에 있으니까 같이 이제 저녁을 먹지 못했는데 대통령이 된 후에 오히려 저녁을 가족들과 같이 먹을 수 있었다고 이게 합니다. 저는 재미난 게 우리가 마이클 대도 이제 그 저녁 식사 자리 굉장히 중요했었잖아요. 그 델 컴퓨터 창업한. 근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박 박사님 밥 먹고 가시는 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저녁을 밖에서 먹고 가시는 거예요. 저희가 항상 우리가 이제 이 방송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밥상머리 교육. 그래서 정해놓아라 시간을 뭐 수요일 날은 뭐 가정 매일 못 하더라도 가정의 날 뭐 해서 이렇게 있듯이 아니면 토요일 주말이라도 좀 정해가지고 가족들과 이제 밥을 먹으면서 중요한 거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밖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저는 오바마 부부한테 배울 수 있는 경제교육 팁이 딱 그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저거 같아요. 저는 규칙을 정하고 그 안에서 자유를 주되 스스로 절제하게 하는 거. 사실 이게 저는 제일 인상 깊었어요. 저는 한 3가지로 이제 좀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첫 번째 이제 용돈 교육의 중요성. 그래서 주당 $1 뭐 해서 이렇게 주당 $1. 그리고 두 번째 그래. 두 번째, 미국의 부자들은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게 중요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도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세 번째 밥상머리 대화입니다. 대통령이 됐어도 항상 저녁 자리는 자기 딸들하고 부인하고 같이 하려고 되게 노력했다는 거. 이 3가지 다 지킬 수 있으면 상당히 금상첨화할 것 같은데 그 중에 뭐 하나라도 좀 저희 시청자 여러분 한번 지켜볼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미국 전 대통령이 오바마 부부의 자녀에 대한 경제교육법 얘기를 가지고 쭉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마치고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부자들의 자녀 교육
얘기를 가지고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